지난 2009년 1월 서울 용산 재개발 지역 철거 현장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한 일간지엔 막루농성 사전 연습했다. 검찰 용산 사고 엄정 수사 기소 방침 관철하라는 제목의 기사와 사설이 실렸습니다. 같은 해 이 일간지에는 안으로 도덕성 썩고 밖으로 기업 거덜내려는 민주노총, 공무원 노조까지 시국 선언에 나서선 안 된다. MBC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기사가 다른 방송사의 7배에 달한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해 8월 작성된 대통령 서면 보고서. 보고 제목은 VIP 전화 격려 필요 대상 언론인, 보고자는 당시 이동관 대변인 본인입니다. 격려 대상자는 이 기사와 사설들이 실린 일간지 사장으로 휴대전화 번호까지 함께 적혀 있습니다. VIP, 즉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 기획기사 및 사설보도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는 게 격려 대상으로 선정된 사유입니다. 앞서 용산 철거민과 민주노총, 공무원 노조 등에 대한 비판 기사들은 청와대 대변인실에서 기획해 이 일간지에 보도 협조를 요청해서 보도한 대표적 사례로서 이 문서에 첨부됐습니다. 일주일 앞서 청와대 대변인실에서 작성된 또 다른 문건. 제목은 역시 VIP 전화 격려 대상 언론인입니다. 친박 성향으로 분류되었으나 VIP의 국정 운영에 동조, 지지로 성향이 변화된 게 선정 사유로 적혀 있습니다. 격려 전화 대상자인 박보균 중앙일보 편집인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됐습니다.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와 박보균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함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특별 고문이 됐습니다. 박 장관 측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격려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또 다른 일간지 사장은 구 좌파 정권의 잔재 청산에 주력하고 좌파 세력들의 반발에도 꿋꿋하게 논조 시정 노력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언론 자유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이 자유민주 헌정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발언과 배치되는 행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지난 2014년 한림대학교에서 열린 제1차 세계대전 100주년 세미나. 연사는 당시 중앙일보 대기자였던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박 후보자는 전쟁의 촉발 과정을 설명하다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법에 예외를 두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예외를 갖다가 자꾸만 두려고 하는데 일단 법을 정해주면 지키는 게 세계를 경영했던 나라들의 차이죠. 그러면서 일본은 아시아를 지배해봤기 때문에 준법 정신이 좋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일본도 아시아를 지배해봤고 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도 보면 준법 정신이 어떤 민족적인 어떤 그런 교육도 있지만 세계를 경험하는 습관입니다. 당시는 동일본 대지진 발생 3년이 지난 시점. 한국인들이 일본산 수산물에 지나치게 민감하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일본 그 수산물에 혹시 그 방사능이 있어가 한국 사람들 안 먹잖아요. 동경에서 돈이 없어갖고 그 사시미하고 초밥을 못 먹는데. 광개토대왕비를 발견한 건 일본이고 우리는 발굴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우리 학자들이라든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그런 걸 발견하려고 돌아다니지 않고 우리는 평가만 하려고 해요. 친일적 역사관은 그가 쓴 칼럼 곳곳에서도 발견됩니다. 동일본 대지진 직후 일본인들의 침착한 대응에 대해 칭찬하며 한국을 향해서는 호들갑에 익숙하다, 남 탓하기와 떼법에 싸구려 사회 풍토가 득세했다고 썼습니다. 제국 중심의 생각이다. 식민지를 겪었고 또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진 국가의 장관 후보자의 역사인식으로는 부적절하지 않은가. 앞서 2013년 12월 주한 일본 대사관이 주최한 일왕 생일 축하연에 참석한 데 대해선 취재 과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인가 아니면 일본 사람인가라는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장관직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박 후보자가 남긴 친일적 역사관의 흔적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회는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2019년 박보균 장관 후보자가 쓴 천황폐하 황태자 부부는 아름다운 커플이란 제목의 칼럼입니다. 포스코가 앞장서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모금을 해야지 왜 일본에 손을 벌리냐는 김종필 전 총리의 말에 동의한다고 썼습니다. 이 발언이 아직도 유효한지 묻는 질문이 청문회에서 나왔습니다. 일본이 잘못한 걸 우리가 왜 보상합니까? 일본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1965년에 일본인한테 청구권 자금을 받아서 포항제철을 짓고 여러 가지 발전을 이뤘으니까 일본인한테 받은 돈으로 발전한 기업들은 그 기업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그 피해자한테 저는 지원을 해달라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굉장히 황당한데요. 1965년에 일본이 돈을 지급했다. 그 돈을 받아 성장한 국내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을 거부하며 내놓는 논리와 똑같습니다. 일본에 파견을 한 한일 정책 협의단이 지금 강제징용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러 간다는 겁니다. 일본에 대한 주장을 장관 후보자가 직접 얘기하고 계시면 이게 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미쓰비시한테 당연히 그 배상이나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대기업을 포스코가 그 일본 1965년 우리가 한일 자치당하고 우리가 그걸 30몇 년 받았기 동안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피해자들의 힘든 싸움을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가해 사실이 있는 책임을 져야 되는 당사자로부터 이 돈을 받겠다라고 지금까지 그 숱한 어려운 피해자들의 어려운 그 싸움, 어떤 인격 이런 것들을 좀 모독하는. 박 후보자는 또 한국은 일본과 비교하면 싸구려 사회 풍토에 저급한 국민의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 칼럼에 대해서는 당시 일본에 대한 보편적인 평가라고 답했습니다. 당시 일본인들의 질서의식에 대해서 대한민국 거의 모든 언론이 높이 평가했습니다. 사과 못 하시겠습니까? 저는 다수의 국민들이 제 글을 보면 그렇게 아니, 지금 생각하지 우리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박 후보자는 일본인들이 과거에 관심도 없는 지역이었는데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정치적으로 과시해 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건 전략적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